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주간은 3연승에서 16, 17, 18 이렇게 3연승에서 이 4연승에서 달성을 못하고 끊겼는데 결국엔 끊겼는데 야 이거 여자농 이거 손보 프레는 뭐 2시 경기 일찌감치 적중한 상태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4시 여자농구 보는데 3쿼터를 많이 놀아가지고 4쿼터가 이제 오바 날라면은 41점이 필요했습니다. 41점. 근데 여자 농구에서 솔직히 41점, 한 쿼터에 41점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굉장히. 거의 남자 농구에서도, 잘 안 나오는, KBL 기준으로 안 나오는 요즘 기준점으로는 그런 점수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적중한 줄 알고, 야, 이거 주간 4연승 달성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그 사과머리, 심수연인가? 야, 걔가 좀 진 경기예요. 역전을 못해. 이거 절대 역전을 못해. 근데 그 6초 남고 4점 차인데 파작하고 앉았고 그래가지고 0.5 오바 떴습니다. 41점 나가지고. 야, 어제는 진짜 이거 포틀랜드 41점만 나면 오바인데 40점만 나서 0.5랑 딱 똑같이 부러진 거예요. 그거 보고서 진짜 열딱 지나가지고 미쳐버린 줄 알았어. 어제 진짜로. 잠도 설쳤어요 이거 때문에. 네, NBA가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적중을 했습니다. 해당 2.9배. 마이애미 승은 사실 마이너로 갔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마이애미 승은 어제 분석에서 마이애미 승을 뭐 봤던 경기였고 새벽 경기라서 경기를 못 봤어요. 자느냐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그냥 대승을 했더라고요. 마이애미가. 오클라호마 마에는 제이더비 돌발 결정을 했지만 스가가 나오면서 그리고 솔직히 직전 경기 댈러스 전에 오클라호마가 일반 승도 못했던 게 제이더비 못해서 부러진 거였거든요. 저는 결장 눈곱도 안 흔들렸고 결국에는 이거 아주 푸근하게 적중을 했고 시카고가 시카고가 정말 괜히 일정을 봐가지고 안 건드리는 팀인데 일정이 너무 메리트 있게 보여서 접근을 했다가 올킬을 못하게 되네요. 저는 이것보다도 이 여자농구 0.5 오바가 아직까지도 많이 부들부들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NBA는 이상하게 새벽 2시부터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주 오랜만에 NBA가 새벽 경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샬럿하고 댈러스 경기인데, 자, 올 시즌 맞대결도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동부랑 서부 팀이기 때문에 맞대결도 자주 있는 팀들이 아니라서 참고할 자료가 얼마 없는 그런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 최근 양 팀의 뭐 흐름이라든지 최근 뭐 라인업 상황 이런 것만 가지고 분석을 진행해야 되는 경기인데 우선 이 샬럿이 최근 5경기 3승 2패 그리고 댈러스는 2승 3패로 좀 더 흐름이 좋은 쪽은 샬럿이겠죠. 그리고 샬럿이 왜 만년 하위권 팀인지 이거를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건강 문제가 제일 크다라고 봅니다. 라멜로 볼 좀 이제 좀 잘한다 싶으면은 또 장기 부상 당하고 브랜든 밀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요 선수들이 부상이 너무 잦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식스맨들이 너무 약해요. 실제로 식스맨 이 득실 마진 지표 자체도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저는 이 두 개라고 보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브랜든 밀러가 결장 확정, 그리고 살라운 GTD, 트레맨이, 그리고 장기 부상 당해 있었던 트레맨이가 GTD로 격상한 상태란 말이죠. 이 트레맨이는 샬럿에서 벤치 리더 역할까지도 일시적으로 맡았었던 애예요. 그 샬럿의 벤치 멤버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복귀 자원인데 저는 얘가 뭐 한두 경기 결장하다 복귀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장기간 결장하다 복귀하는 거라서 복귀하자마자 엄청나게 잘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살람 GTD는 신경 쓸 것도 없는 게 얘는 G리그로 자천됐던 애예요. 그리고 댈러스는 제이든 하디, 돈치치, 드와이트 포엘이 결장을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돈치치는 계속 결장하고 있었고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 전에 제이든 하디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여기서 결장을 합니다. 드와이트 포엘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결장이 누가 더 많은 쪽, 주요 자원 중에 결장이 더 많은 쪽은 댈러스 쪽이죠. 댈러스는 사실상 이 제이든 하디, 얘가 1월 달에 득점이 2등이었습니다. 댈러스 선수 중에서. 그러니까 얘가 벤치로 스타트 하는데도 댈러스 선수 중에 1월 달 득점이 2등이었어요. 그 정도로 제이든 하디가 벤치 리더 역할, 지금 돈치치가 장기 부상을 당한 상태여가지고 벤치 리더를 원래 맡아야 될 디니디가 주전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벤치 스타트하는 멤버 중에서 리더 역할을 제이든 하디, 그러니까 그 벤치 타임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주던 게 제이든 하디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이든 하디의 결장을 가볍게 여길 만한 결장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샬럿 프렌만 보겠습니다. 언어가 좀 어렵다고 느껴졌고, 첫째로 댈러스가 최근에 리바운드가 대놓고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오클라호마 전에도 전반 20점 차로 이기던 거 3쿼터에 바로 동점 허용하는 그런 모습 보였던 게 리바운드 사수 능력이 지금 오클라호마한테도 리바운드로 압살당했어요, 댈러스가. 근데 이게 샬럿은 약팀이지만 리바운드는 그래도 좋은 팀입니다. 자, 최근 3경기 기준으로, 왜냐면 샬럿이 왜 최근 3경기로 봤냐면은 샬럿이 이 라인업 회복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경기 2경기 취소돼가지고 그거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 3경기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봤는데, 최근 3경기 기준으로 공격 리바운드 샬럿이 9등, 댈러스는 27등입니다. 둘째로 라이블리가 출전이 이제 GTD가 되었죠. 라이블리가. 근데 라이블리가 여태까지 결장을 해왔던 선수기 때문에 좀 결장 쪽으로 좀 유력하다라고 본다라면, 출전해도 저는 마음이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이 페인트 존 매치업에서 저는 온도 차이가, 그 5번 자리 센터 쪽에서 온도 차이가 좀 극심하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뭐 드와이트 포엘은 올 시즌에 보여준 게 전혀 없는 선수지만, 가포드랑 라이블리가 출전한다 쳐더라도 마크 윌리엄스와의 매치업에서 저는 마크 윌리엄스가 좀 우위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마크 윌리엄스가 지금 완전히 이 샬럿이 지금 이 2연승 당한 승리한 과정에서 라멜로 볼이 되게 잘했다. 그리고 뭐 마일즈 브리지스가 되게 잘했다. 이런 것보다도 마크 윌리엄스가 제일 잘했어요. 마크 윌리엄스가 최근 3경기 연속 평균 개인 야투율이 60%대 중반 이상입니다. 평균 득점이 20점 이상이고, 그리고 리바운드는 그렇게 득점과 볼륨과 효율을 다 챙겨주면서 경기당 리바운드 평균 개수가 15개 이상씩은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 정도 지표면은 전성기 샤키로닐급입니다. 셋째로 라멜로 볼은 지금, 라멜로 볼이 이거 뭐 시카고전에 이기긴 했지만 라멜로 볼 더럽게 못하는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1월달 내내 라멜로 볼은 복귀한 뒤로 박은 다음 반등하고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패턴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측정 경기 개인 야투 36.8%, 3점 11% 기록했단 말이죠. 이번 경기에서 라멜로 볼 반등 가능성도 좀 볼만하다고 봐서 샬럿 프렌만 보겠습니다. 저는 휴스턴하고 디트 경기는, 이 경기는 직접 오늘은 준비해 놨죠. 로딩 안 기다리시게끔. 교류전입니다만 올 시즌 맞대결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맞대결 한 번을 제가 이 박스코어를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200점밖에 안 난 해건도 양상 속에서 휴스턴이 2점 차로 승리를 거뒀었어요. 이날의 좀 결장 이슈를 살펴보자면은 휴스턴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고, 뭐 이슨이도 있었고 자바리 스미스도 이때는 있었고 굉장히 못했지만, 그리고 디트도 딱히 없었어요. 결장 이슈가. 뭐 결장했었던 출전하지 않았었던 세서에는 올 시즌 가비지 멤버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양팀 모두 거의 건강한 라인업인 상태였는데 11월 10일 좀 오래된 시점이긴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바운드 차이가 먼저 제일 중요하죠. 두 팀 모두 리바운드가 나쁜 팀들은 아니에요. 휴스턴은 뭐 공격 리바운드 전체 시즌 전체 1등 팀이니까 당연히 제일 좋은 팀이고, 디트도 최소 중상위권은 되는 팀이란 말이죠. 근데 공격 리바운드 휴스턴이 6개 차이로, 그리고 총 리바운드를 7개 차이로 앞섰던 경기였잖아요. 이 차이 때문에 이긴 겁니다. 골 한 2점 차로. 결국에 야투를 조금이라도 공격을 좀 잘한 쪽은, 그나마도 얘도 못한 거지만 그나마도 조금이라도 효율이 좋은 쪽은 디트였어요. 이게 뭐 이날에 휴스턴은 뭐 3점이 20.6% 기록했으면 완전히 여자 농구 수준 기록한 거니까.
좀 세세하게 좀 들여다보자면은 결국에 이 휴스턴이 왜 이렇게 득점을 못했냐, 왜 이렇게 못했냐, 이 경기 야투 왜 이렇게 꼬라박았냐 하면은 딱 이 두 명이 문제입니다. 벤블릿하고 제일런 그린. 얘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투율이 둘이 합쳐갖고 13개, 3점 13개 중에 하나씩밖에 2개 넣었고, 그죠? 그러고 개인 야투 뭐 2점 슛도 그냥 아주 꼬라박은 수준이고 자유투도 못 얻었습니다. 볼륨과 효율 다 못 챙긴. 그러니까 사실상 휴스턴에서 제일런 그린이 1옵션이고 뭐 2옵션은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이 벤블릿이 사실상 뭐 기대치로는 2옵션이라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1, 2옵션이 이 정도로 못했는데도 저는 디트 상대로 그럼에도 이겼다라는 게 좀 의미를 좀 두고 싶거든요. 딱 봐도 제일런 그린하고 벤블리시가 주사위 1라운드 경기였어요. 둘 다 동반으로. 근데 디트가 졌으면 안 됐죠, 이 경기는. 근데 저는 이게 그것도 디트 홈이었습니다. 디트 홈이었는데도, 그러고 원투 펀치가 다 박아버렸는데도 휴스턴이 이겼으면은 이건 휴스턴 홈이고 지금 휴스턴 손끝 감각 제일 핫핸드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고, 저는 어, 이거는 메인 선정 없이 휴스턴 마인하고 오바 보는데, 왜냐하면 제가 왜 지금 장고 때렸냐면은 이게 제가 생각했던 핸디캡 기준점보다는 좀 양껏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 3.5, 4.5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6.5, 7.5 수준으로 받아버려가지고 정확하게 7.5 받았죠. 그래 이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높다라고 봐요. 왜냐면 디트가 이 서부팀 상대로 굉장히 피지컬한 경기를 합니다. 득점도 대량 득점을 해준 빈도가 상당히 높고. 근데 지금 결국에는 휴스턴이 지금 마인을 정말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디트를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마인을 메인으로 좀 선정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러고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휴스턴이 지금 오바 장주를 타게 됐잖아. 이번 포틀랜드 전에도 오바 찍으면서 실연속 오바입니다. 이거 탈만해요, 솔직히. 7연속 오바면은 가장 좀 군침 흘리는 그 정도의 장출인데 너무 긴데 이런 느낌도 안 들고, 딱 얘네가 지금 오바내는 과정이 한 번도 득점력을 꼬라박지 않으면서 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디트가 좀 어느 정도 딱 110점 정도만 딱 넣어줄 가능성을 보면은 오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경기예요. 근데 디트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최근 5경기 중에 2경기는 득점력이 좋았고 2경기를 박았는데 이 2경기가 모두 홈이었잖아요. 얘네가 이상한 게 홈에서 내려 득점력이 안 나와요. 디트는 내려 원정에서 득점력이 더 잘 나오고, 그리고 서부 팀 만났을 때 좀 득점력이 잘 나오는 그런 편입니다. 이번에 피닉스전에도 121득점을 생산해냈죠. 차라리 오바메인으로 서브를 휴스턴 마인으로 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멤피스랑 미네소타 경기도, 이 경기는 1월 12일 날 양팀 맞대결이 있었었죠. 이것도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자, 이날 경기는 사실 미네소타도 직전 경기랑 분석이 오마주 되는데, 미네소타 역시도 멤피스한테 이런 야투를 기록하고 졌으면 안 됐습니다. 팀 야투로 57%가량을 찍었고 3점을 40.5%. 이 멤피스는 야투율 그렇게 좋은 경우도 아니에요. 44.4%면은. 근데 팀 야투 자체가 12% 이상의 차이가 났는데 졌다? 이게 사실상 미네소타, 그것도 자기네 홈에서 사실상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패배를 당한 거거든요, 미네소타가. 그러니까 절대 져서는 안 될 경기를 진 겁니다. 이 여파가 좀 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공격 리바운드 21개 대 7개, 공격 리바운드를, 공격 리바운드가 14개 차이였으면은 솔직히 야투가 10몇 프로, 12% 이상 차이가 나도 이기기가 힘들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스틸도 멤피스가 6개나 더 많았고, 턴오버도 당연히 스틸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멤피스가 훨씬 적을 수밖에 없었고, 멤피스의 약점이 턴오버가 많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미네소타가 못하는 거는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굉장히 박아버렸던 경기였다라는 거. 나머지 선수들이 다 고점이었어요. 맥다니엘스도 3점 4개 던져갖고 3개 넣었고, 디빈첸조 3점 고점이었죠. 나즈리도도 개고점이었죠. 딱 알렉산더 워커랑 에드워즈만 못했던 경기였단 말이죠. 그리고 멤피스 자모란트 빼곤 다 잘했습니다. 자모란트만 굉장히 못했고,
나머지는 잘한 경기였는데 저는 이거 자모란트 지금 GTD 걸려져 있고 고베어가 GTD 걸려져 있잖아요. 디빈첸조 결장 확정이고. 그럼 이거 멤피스 마인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멤피스 마인. 왜냐하면은 이날 경기에 자모란트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12득점밖에 못했을 정도로. 그렇다고 주전 포인트 가다가 어시스트라도 막 트레 영처럼 야투 안 들어가는 막 어시스트 12개, 13개씩 기록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어시스트 4개밖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상대가 야투가 이렇게 뻥뻥 터졌음에도 이 에너지 레벨 차이랑 스틸 개수, 수비의 힘으로 이거를 이겨냈다라는 게 저는 그것도 미네소타 홈에서. 멤피스는 홈하고 원정에서 지표 차이가 엄청나게 큰 팀입니다. 홈에서 훨씬 잘하는 팀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멤피스가 홈에서 승리하는 경기 마인 100%라고. 여전히 유효해요. 홈에서 승리한 경기는 무조건 마인입니다. 그러니까 멤피스가 이길 것 같아. 그럼 일반선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 무조건 마인입니다. 홈에서 이기면은 멤피스 마인메인으로 이 경기는 뭐 정석은 오바 보는 건데 저는 이번에 한번 어느바 한번 쉬어볼게요. 이 경기는. 왜냐하면은 미네소타 경기식은 당연히 기준점 높은 멤피스랑 붙으니까 그리고 직전 경기 해고바 여파 때문에 아시겠지만 당연히 오바로 몰릴 게 뻔한 경기잖아요. 불과 일주일 전에 해고박 250 넘는 해고박 경기 했는데 미네소타가 또 저런 야투 기록할 가능성도 없고 제가 볼 땐 이거 언더 떨어져도 이상할 거 없는 경기라고 좀 봅니다. 뉴욕하고 애틀란타 경기는 그냥 이 경기는 막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애틀 프렌 메인으로 서브는 그래도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애틀란타가 지금 완전 그 의적풀 시절의 의적풀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얘네가 첫째로 애틀란타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의적 본능입니다. 애틀란타가 지금 동부 팀이잖아요. 동부 이 사망 상대로 올 시즌 전적 자체가 보스턴 상대로 2승 1패죠. 오늘 상대하는 뉴욕 상대로도 올 시즌 맞대결 2번 모두 다 애틀란타가 이기면서 2승 0패죠. 클블 상대로도 2승 0패로 애틀란타가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동부에서 꼴찌팀, NBA 전체 꼴찌팀인 워싱턴한테 0승 2패로 지고 있는 게 애틀란타예요. 그 정도로 이 동부에서 초강팀만 만났다 하면은 애틀란타는 뭐 프렌은 양껏 받지만 직전 보스턴전에도 10.5 이렇게 프렌을 받았지만 역배승을 해내버린 이런 애틀란타의 이 강팀 상대했을 때의 의적 본능 무시 못한다라고 봅니다. 둘째로 타운스가 이번에도 좀 GTD 상황이고 최근에 GTD 걸려져 있다 계속 결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타운스가 이번 경기도 지금 출전할지 복귀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타운스가 만약에 결장으로 이어진다라면은 뉴욕에 지금 이 5번 자리를 대체해야 될 선수들이 너무 메리트가 없어요. 너무 못합니다. 대놓고 제리코 심스랑 아치우아가 너무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카펠라랑 오콩우 매치업에서 애틀란타가 압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로 뉴욕이 최근 10점 보시면 4승 6패밖에 안 될 정도로 흐름이 매우 나쁩니다. 그리고 이 10승 과정에서 승리한 팀이 유타, 누구나 이겨야 정상인 팀이고 토론토도 마찬가지고 미러키 전에는 솔직히 뭐 1쿼터에 제일런 브런슨 23득점 야투 그냥 팀 야투 쏘는 족족 다 들어갔고 이긴 그냥 진짜로 전체적으로 주사위 6등 날 그런 날이었고 필라델피아도 솔직히 요즘 연패 받고 있는 거 보면 누구나 이기는 팀이고 최근에 솔직히 이겼던 과정도 다 이길 만한 팀들만 이긴 거예요. 미러키 전 빼고는. 그래서 저는 뉴욕이 지금 흐름이 생각보다 많이 불량하다 이렇게 좀 보는 것도 있고 애틀란타는 3연승 과정에서 피닉스 선즈를 뭐 리턴 매치로 잡았고 보스턴 상대로 이건 굉장히 운빨이 컸지만 줄 할러데이의 이 보네드 플레이가 진짜 막판에 나와가지고 정말 운빨이 컸지만 그럼에도 역배승을 터뜨리면서 3연승 좀 굉장히 값지다라고 봐서 이번 애틀 프렌메인으로 서브는 그래도 오바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봤던 경기. 근데 한 가지 불안 요소는 트레 영이가 뉴욕 상대로 굉장히 기록 자체 제일 나쁩니다. 전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에도 그렇고
개인 야투율이 거의 20%대 후반, 30%대 초반 수준이에요. 뉴욕전에. 클브라고 피닉스 경기는 오바 무지성으로 좀 볼만할 듯, 이 경기는. 왜냐하면은 클브리 최근 뭐 지금 4연속 뭐 이건 피닉스고, 딱 봐도 최근 5경기만 보더라도 피닉스 4오바 1언더, 클블 최근 5경기 4오바 1언더. 양 팀이 지금 뭐를 언더를 잘 내고 있는 흐름인지 오바를 잘 내고 있는 흐름인지 단번에 캐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클블이 최근 15경기 기준이거든요. 15경기 기준으로 보세요. 온통 오바 바치잖아요. 12오바 3언더입니다. 최근 15경기. 12오바 3언더면은 오바 가능성이 거의 80% 수준이라는 거예요. 80% 오바 내는 팀. 그리고 클블이 최근 서부팀을 꽤나 많이 상대를 했었거든요. 이때 골스 상대로 골스 원정 가가지고 언더난 이후로도 5번이나 서부팀을 더 만났습니다. 자, 레이커스 원정 가갖고 232점, 당시 기준점으로 오바 떴죠. 그러고 댈러스 만나갖고 250 핵오바, 오바 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클라호마랑 1차전 오바 떴죠. 기준점 무시 핵오바. 그러고 오클라호마 2차전에서도 얘네가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 오바 떴죠. 이것도 248 핵오바였죠. 그리고 직접 영입 미네소타 전에도 241점 기준점 되게 핵오바 떴죠.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서부팀이랑 맞대결 5번 연속 오바 찍고 있잖아요. 5연속 오바입니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점이에요. 지금 클블이 어찌됐건 서부팀이랑 상대를 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경기에 임하고 템포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게 이런 걸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뭐 페이스가 몇이었고 뭐 이런 걸로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이런 거 딱 이렇게 짚으면서 5연속 오바다 이렇게만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고 올 시즌에 클블이 서부팀 13번 만나고 12승 1패, 평균 득점 128입니다. 평균 득점 100, 거의 130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피닉스는 동부한테 굉장히 약했거든요. 동부팀이랑 굉장히 많이 경기, 17경기 붙어가지고 7승 10패입니다. 7승 10패. 거기다 평균 득점은 115.5. 평균 득점 낮은 편은 아니었어요. 평균 실점이 높았습니다. 119로. 평균 실점 119. 평균 실점. 그러니까 동부팀한테 실점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딱 봐도 피닉스도 동부팀하고 좀 오바 게임이 많았겠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클블이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얘네가 지금 정말 마인을 잘해준다, 뭐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클블 경기를 보면서 불리하겠어요. 제가 어느 때부터 느꼈냐면은 이 토론토 전부터 느꼈거든요. 토론토란 팀한테 우선 126실점이나 했다라는 것도 수비가 당연히 안 됐던 거였죠. 그리고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4쿼터 거의 초반까지 토론토가 시종일관 리드 잡았던 경기, 4쿼터에 되어서야 클블이 강팀 비행이 깨어나서, 물론 도노반 미첼 결정한 경기였지만 역전승을 해낸 경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거의 풀엔 가능성 시종일관 99% 유지됐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그 다음에 여지없이 다음 경기 인디애나한테 고꾸라지고, 그리고 리턴 매치에서 할리버튼 결장했었죠. 이때 할리버튼 결장한 여파 때문에 당연히 클블이 좀 쉽게 갈 수가 있었었고, 그러고 이제 우려했던 대로 오클라호마한테 대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딱히 경기 내용을 보면서 막 좋게 느껴지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 기록적인 면 봤을 때 지금 피닉스가 동부팀 상도 7승 10패, 클블은 서부팀 상 평균 득점 130에 달하면서 12승 1패, 클블 마엔 오는 게 맞는데 저는 메인으로 오바 볼게요.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클블 마엔입니다.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클블 마엔 보는 게 맞아요. 서브는. 골스하고 보스턴 경기도 직접 맞대결 제가 박스코를 준비해 놨죠. 올 시즌 맞대결이 한 번 있었는데 보스턴이 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스가 6점 차로 역배승을 해냈었던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보스턴 기복이 정말 심해요. 이따가 이 전적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심한데, 이날에 우선 보스턴이 왜 졌는지를 우선
캐치를 하는 게 먼저겠죠. 이날에 우선 보스턴이 결장자가 좀 많았던 편이었습니다. 제일런 브라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결장했었죠. 제일런 브라운이 테이텀이 대놓고 1옵션 농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깔려져 있었는데 개인 야투 50%, 3점 50%할 만치 다 해줬어요. 테이텀은 뭐 리바운드를 좀 적극적으로 못 잡았고 공격 에너지만 열심히 쏟았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해줬던 거고 보시면 아시죠. 포르징기스도 결장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로포드도 결장했었죠. 아로포드 여기 있네. 아로포드 결장 안 했고 이 쿠에타가 주전 센터로 나와가지고 공격 리바운드 5개 충분히 센터로서의 역할은 잘 해준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테이텀이 이렇게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일런 브라운의 빈자리는 굉장히 크다라고 좀 느껴지는 그런 경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스가 3점도 잘 들어간 날이었단 말 하필이면은 3점 그리고 버디힐드가 빨딱 선 날이었고 그리고 오늘 결장 확정인 카일 앤더슨도 3점 4개 던져갖고 3개 넣었으면은 그날 거의 기적의 날이었고 그죠? 그리고 이날 쿠민가도 3점 3개 쏴갖고 2개 넣었으면 효율 좋았던 날인 거죠. 쿠민가 결장 확정, 카일 앤더슨 결장 확정 버디힐드는 요즘 이런 활약을 기대할 수가 아예 없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스턴에 지금 기복을 한번 보세요. 퐁당퐁당 지금 7번 연속 타고 있습니다. 승패. 근데 제가 이 경기는 애틀 프렌의 오바를 받다가 0.5 당했고 0.5 언더 당했고 그죠? 이 경기 올랜도전 보스턴 마인의 오바를 갖고 마인의 오바 둘 다 맞았었단 말이죠. 이날 제가 올랜도 마인의 이날 제가 멤버십 영상만 제작을 했던 날인데 이날에 제가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보스턴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무기력하게 92점밖에 못 내면서 때려 맞은 다음에 다음 경기 118득점 반등에 내서 승리를 거뒀고 그러고 이 세크전에도 의문의 득점력 박아버리면서 진 다음에 그 다음에 120득점 대량 치면서 이겼고 이번에 또 여지없이 토론토 상대로도 토론토라는 수비 나쁜 팀 상대로도 100점도 못 넘기면서 꼬라 박은 다음에 121득점 반등을 해냈고 근데 사실 이 경기 연장 가서 그나마 115 찍은 거지 이거 팀 야투를 정말 터무니없는 수준이었습니다. 30%대였어요 보스턴이. 그러니까 보스턴이 애틀 상대로는 저도 반등을 할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오바 본 건데 야 애틀 상대로도 이 퐁당 기복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규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치 약속된 플레이 마냥 보스턴이 이번 경기는 최소 118득점 120득점 넣어줄 가능성 보는 겁니다. 그게 맞죠. 지금 솔직히 보스턴의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좀 결장자가 아니잖아요. 얘네가 지금 돌발 결장이 직전 애틀전에 떴었죠. 돌발 결장을 하는 바람에 좀 꼬인감도 없잖아 있었지만 테이텀은 지금 꾸준히 출전을 하고 있고 뭐 부상 소식도 없고 제일런 브라운도 마찬가지로 GT도 안 걸려져 있고 정말 해줘야 될 애들은 뭐 돌발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런 꼬라지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땐 1순위가 데릭 화이트입니다. 데릭 화이트가 지금 1월달 3점 성공률이 20%대예요. 1월달에 최악의 선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데릭 화이트거든요. 데릭 화이트가 온팡주게 못하다라는 게 1순위고 그러고 솔직히 데릭 화이트만 문제가 아니라 걔가 유독 문제인 거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기복이 정말 심합니다. 이 흐름을 못 이어가요. 근데 지금 어찌됐건 이렇게 진 다음에 반등은 약속된 플레이 마냥 해주고 있잖아요. 보스턴 마인 볼게요 저는. 보스턴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 왜냐하면은 골사 결장자가 너무 많아요. 쿠민가, 포젬스키, 드레이먼드 그린, 하일 앤더슨 결장 확정, 스테판 커리도 GTD인데 이렇게 결장자 무게감이 차이가 나는데도 보스턴이 뭐 원정 경기 라지만 균점이 2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릿수를 받았다라는 점. 실점 5를 받았다라는 점. 이게 사실 클브라고 기준점 똑같고 그죠? 클브라고 기준점 똑같은 수준인데 지금 피닉스가 결장자에 깔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당연히 뭐 보스턴이 뭐 클브보다 대놓고 엄청난 약팀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라인업 상황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원정이라지만 보스턴이 마이너해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애틀란타전에 진짜 보스턴이 정말 잘하는 선수가 아예 없었습니다. 테이텀도 개인 야투 30% 기록했죠. 브라운도
33%, 데릭 화이트 35%, 그리고 식스맨으로 나온 하우저는 빵 프로. 야투도 많이 던졌는데 빵 프로였단 말이죠. 그러고 애틀전에 포르징기스 아로포드가 돌발 결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저리 리포트도 안 떠 있는데 이게 이따가 업데이트 될 수도 있어요. GTD로 뜰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보스턴 지금 이 드류 피터슨이라는 아주 내용 1도 없는 얘 혼자만 지금 결장 떠 있죠. 보스턴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보스턴 마인은 결장자 차이만으로도 라인업 지금 차이만으로도 보스턴 마인은 이번만큼은 좀 노려볼 만하다. 보스턴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승리한 두 경기는 오바를 찍었네요. 뉴올리언즈랑 유타 경기도 이건 리턴 매치입니다. 하루 쉬고 리턴 매치인데 이것도 제가 준비해 놨죠. 자, 이날에는 유타가 솔직히 질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 깔려져 있었던 게 워커 캐슬러 마카넨 결장을 하면서 높이가 정말 낮아진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바운드를 당연히 압살당할 수밖에 없었죠. 7개 대 21개 공격 리바운드. 딱 3배 차이. 총 리바운드 16개 차이. 그러니까 골 밑에서 완전 뉴올리언즈 놀이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골 밑에서 누가 시소 타고 놀았느냐? 자이언 윌리엄스가 놀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혼자 8개를 따냈어요. 총 리바운드 14개를 따냈고. 자이언 윌리엄스가 근데 이번에는 GTD 상태란 말이죠. 이번 경기는. 그래서 이번에는 전 뉴올리언즈 마에는 안 간다. 왜냐하면 유타가 이번 경기는 워커 캐슬러가 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높이가 이때보단 나은데 그래도 그리고 자이언 윌리엄스도 생 GTD인데 결장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생각한다라는 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타가 이 라인업으로도 뉴올리언즈 상대로 팀 야투를 50%로 기록했다라는 점.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이게 3점이 잘 들어간 성공률이 아니거든요. 34.2%면은 잘 들어간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팀 야투를 50%를 찍었다는 건 2점 슛 성공률이 좋았다는 걸 뜻해요. 최소한 2점 슛 성공률이 55%는 넘었다는 걸 뜻하거든요. 결국에는 뭐 섹스턴이라든지 키운테 조지라든지 이런 좀 발이 빠른 가드들이 인사이드에서 충분히 공격력을 과시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뉴올리언즈가 지금 이런 발빠른 가드들을 막아줄 수 있는 허브 존스가 결장 중이라는 거. 그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겠고. 뉴올리언즈는 3점 좀 터진 경기였죠. 그리고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3점 시도를 50개를 가져가서 이거 보스턴이랑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투 시도가 100개였는데 3점 시도가 50개였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양궁 농구를 펼친 거예요. 뉴올리언 직전 경기에서. 물론 잘 들어가서 더 던진 것도 있겠지만 유타는 여전히 마카넨, 주챙이, 그리고 존 콜린스, 클락슨 결장하고 워커 캐슬러는 인저리 리포트에서 빠졌거든요. 뉴올리언즈는 잉그램, 허브 존스 그대로 결장합니다. 이브 미시가 GTD로 격상을 했고 직전 유타전에 존재감 제일 없었던 디존 테머레이는 출전 가능. 자이언 윌리엄스가 생 GTD인데 제가 1년 전부터 누누이 얘기했지만 자이언 윌리엄스를 아는 애가 GTD 걸려져 있으면 그냥 결장한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전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뉴올리언즈가 얘한 얼마나 유리몸입니까? 얘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당연히 쉬게 하겠죠. 제가 감독이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올리언즈 마인을 보려면 제가 봤을 때 자이언 윌리엄스가 불가필수적으로 무조건 필요해요. 그리고 워커 캐슬러도 복귀하는 게 좀 꺼려지고 저는 뉴올 마인은 배제하고 오바 쪽으로만 보는 게 낫지 않나. 템포가 굉장히 빠른 경기였습니다. 그게 야투시도 연장도 안 갔음에도 100개씩이나 이렇게 숫자가 찍혀있다는 것도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템포가 빨랐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날의 페이스 수치가 103.5입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애틀란타 경기급으로 애틀란타, 시카고, 멤피스급으로 빠른 페이스 수치예요. 103.5면은. 양 팀이 이 경기 259점 났던 경기 페이스 수치가 103.5. 템포는 무조건 빨랐죠. 그러고 최근에 이 뉴올리언즈가 3점을 많이 올라갑니다. 최근 5경기 기준 3점 시도 개수 뉴올리언즈가 4등.
유타가 7등이에요. 근데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점 많이 올라가는 팀 중에서 언더 많이 내는 팀은 보스턴이 유일합니다. 보스턴 말고는 나머지 다 오바 성향의 팀이에요. 보스턴은 워낙에 샤클락 녹이는 거에 특화된 팀이라서 그런 거고, 나머지 팀들 페이스 느리지 않고 3점 많이 올라간다? 무조건 오바 팀들입니다. 결국엔 저는 오바 팀 대 오바 팀 맞대결이라고 봐요. 오바 보겠습니다. 이 경기 오바만. 이 경기는 굳이 따지지도 않고 그냥 클리퍼스만 해요. 왜냐하면은 시카고가 오늘 경기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정말 더럽게 못했습니다. 시카고가 지금 완전 광우병 걸려있는 상태고, 그리고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클리퍼스의 경기를 봤고 솔직히 눈대중으로만 봤어요. 제가 배팅을 안 하는 경기여가지고 그냥 좀 흘깃흘깃 봤는데, 이 박스 스코어를 보면 좀 경이로웠어요. 저는 제가 NBA를 매일같이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밸런스가 훌륭한, 가장 아름다운 경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클리퍼스가. 그럼 점수가 어떻게 됐죠? 102대 116. 자기네들은 득점을 양껏 해주면서 상대 수비는 묶어버리고, 그러면서 대승은 챙기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이날 보면은 2점, 3점은 잘 안 들어갔는데 2점 슈팅으로 그래도 괜찮게 기록한 날이었잖아요. 레이커스가. 하치무라도 충분히 야투를 좋게 기록을 했고. 근데 저는 이 클리퍼스의 오늘 라인업에서 아주 밸런스가 훌륭한 게, 센터 주바친 리바운드 혼자 19개 따내줄 정도 자기 몫을 다 해줬죠. 카와이 레너드, 노먼 파일, 제임스 하든 스코어로 역할을 해줘야 될 야투 다 고루고루 좋게 기록을 했죠. 이러니까 득실 마진이 이렇게 주전들 득실 마진 미친도록 좋을 수밖에 없죠. 식스맨에서 그나마 마진 갉아먹은 거지, 이거는 정말 좋았습니다. 리바운드도 우위, 스틸 개수도 6개 우위, 턴오버 개수 더 적었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클리퍼스가. 지금 클리퍼스가 이러면서 흐름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게, 이 3경기 연속 다 가비지급 대승을, 지금 레이커스 전까지 4경기 연속 대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이라는 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마인도 잘 찍어주고 있는 팀이 잘 찍어주는 거예요. 오늘 시카고처럼 연패 중인 팀을 마인으로 주력 조합해 간 제가 멍청했던 거고, 클리퍼스 같이 지금 연승을 그냥 막 1점 차이, 2점 차로 막 원포지션 똥줄승으로 연승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애틀란타 마냥 클리퍼스는 지금 상대를 씹어먹고 상대 실점을 완전 봉쇄하면서 연승을 타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백투백 여파가 깔려져 있어가지고 이 경기를 정말 이거 정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긴 못하겠는 게, 제가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터런 루 감독한테. 그때 레너드는 계속 결장 중이었던 상황이었고, 하든하고 노먼 파일이 둘 다 백투백이 여파 때문에 돌발 결장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제가 거의 뒤통수가 얼얼했는데, 이번에는 홈온 백투백입니다. 이동거리가 없는 홈온 백투백. 그래서 저는 돌발 결장, 카와이 레너드는 당연히 백투백이라 결장을 할 거예요. 그거 감안하고 분석을 한 겁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결장을 하더라도 지금 클리퍼스의 전체적으로 이 팀 자체가 아주 떡상 분위기, 흐름, 이거라면 지금 연패 시카고는 밟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는 경기입니다. 그러고 이 시카고가 이 원정 백투백이잖아요. 얘네 백투백 더럽게 못합니다. 얘네 백투백에서 1승 6패. 1승 6패. 이거 시카고죠. 시카고 불스. 백투백에서 1승 6패. 자, 평균 득점은 나쁘지 않죠. 114.7이면은, 야, 득점 그래 잘했네. 평균 실점이, 여기 득실만이 마이너스 10.7이니까 225.4예요. 225.4. 아니, 125.4. 평균 실점이 많아도 백투에서 더럽게 많았죠. 그러니까 1승 6패 찍은 거고. 그러고 이동거리 역시도 굉장히 멉니다. 포틀랜드가 구석탱이에 있는 팀이라서 요거 찍고 클리퍼스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거리도 굉장히 먼 편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서 저는 클리퍼스 마엔 접근성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 오늘은 제 시카고 마이너 선택한 게, 제 자신을 한번 거울 보고서 한번 주택에 한번 날리고 싶고, 이거 여자원구 언더가 정말 아쉽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의미 없는 타작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의미 없는 인사이드 돌파
드라이브인 레이업을 올라가는 거 보고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